넘어가 버렸어요. 저기 깔린 겁니다. 저 판넬 무게가 0.5톤 정도 됩니다. 병원으로 급히 올렸지만 돌아가셨어요. 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느냐? 위험성 평가를 해서만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전투 위험성을 평가한 것처럼. 그 위험이 뭐냐? 위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죠.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를 못한 거죠. 이 작업에 내재된 위험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위험, 안 보이는 위험까지. 그래서 위험의 크기를 정량화합니다. 정량화.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강도로 정량화를 해요. 발생 가능성은 이 사고가, 이 위험이 얼마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걸 보는 거예요. 빈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저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낮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으로 구분을 해요. 이 낮은 위험은 뭐냐? 허용 가능한 위험이에요. 허용 가능한 위험이 뭐냐? 우리가 가장 안전하려고 하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작업을 안 하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모든 작업은 위험 요인이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일에는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수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에요. 그게 낮은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알고 주의하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위험, 이건 대책이 필요한 위험이에요. 위험도가 높아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면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조치 시행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은 위험이 있어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이 작업은 하면 거의 90% 사고가 납니다. 허용이 안 되는 작업이에요. 저 작업은 작업을 안 해야 돼요. 작업 방법을 바꾸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고위험 작업이 조금 전에 그 판넬 이동하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위험성 평가 방법입니다. 작업반을 참여하라 그러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여기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종작업의 위험 요인을 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기량이 전부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도 기량이 다 달라요. 그 사람 기량에 따라서 위험이 보이는 게 달리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건 진짜 위험한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위험이 없어요. 그게 기량의 차이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쓰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어떤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그 작업 코드를 딱 넣으면은 이 작업에 어떤 위험이 있고 기존에 어떤 사고가 났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는 뭐고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가 구현이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도 있고 공단에도 있고 각 사에서 저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수준이 낮아도 경험이 낮아도 같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대책을 수립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써서 그냥 담당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왜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급 상황이 생겼는데 119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전화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모자 쓰고 있는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전화를 합니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너도 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 담당자가 그 작업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챙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TBM을 하죠. 툴박스 미팅. 툴박스 미팅이라는 게 그날 작업할 공고를 가운데 갖다 놓고 근로자들이 그 작업에 관여된 사람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오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의 위험 요인은 이게 있고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TBM이에요. TBM 때 위험성 평가는 그 내용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모든 사람이 그 위험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위험성 평가예요.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은 보자고요. 이 작업을 위험성 평가를 했으면은 이 판넬 높이가 2.7m예요. 이 높이가. 이 대인경 높이가 3.5m예요. 여기 주경에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다 카고 크레인에 실어 갖고 왔어요. 카고로 들어 내렸어요. 안전하게. 근데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저 높이에 크레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넣기는 넣어야 되고 시간은 급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 굴착기를 불러가지고 굴착기에 지게발을 넣은 거예요. 지게발을 넣어서 드는데 이 판넬은 이게 ACB 판넬이라는 건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무거운 장비가 위에 달려 있어요. 저건 사람이 세게 밀어도 넘어가는 판넬이에요.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는 거를 지게발을 세로로 넣었어요. 세로로. 가로로 넣은 것도 아니고 세로로 넣었어요. 이 100% 넘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지게발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대꾸를 가지고 들어야 되니까 그 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작업이 위험성 평가를 했으면 저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작업을 바꿨겠죠. 이 판넬을 안에 설치 안 하고 바깥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지그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들어놓고 이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작업자들이 그 주변에서 대피를 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성 제거를 하고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가 사람을 살립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작업 위험성 평가가 뭐냐? 위험성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하죠. PDCA라는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예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타이타닉호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지휘지대하면 배급불태예요. 위험을 알고 대비할 줄 알면은 100가지 작업하면서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게 위험성 평가예요. 이수진 장군이 했던 전투 위험성 평가예요. 그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대비를 할 줄 알면은 100가지 작업을 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 평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오늘 전기 안전 공부를 하면서 전기 설비의 위험을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배급 불태를 할 수 있게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전기 사고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전기가. 눈에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줄 몰라요. 근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죽든지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엄청난 중상을 입든지 폭발이 일어나든지 대형 화재가 일어나든지 설비가 완전히 고장나버리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전기사고는 일어나면은. 근데 그 수만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근데 전기사고는, 전기안전은 그 사고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내내 이런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히면은 바다든 강이든 어디 가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의 재해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 취지에서 제가 위험성 평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모든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파보면은 원인이 하나가 나옵니다. 원인이 하나로 기결이 돼요.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인이 단순하면 대책도 단순합니다. 그 대책은 3가지가 나와요. 근원적인 대책 3가지가. 이 2가지가 오늘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전기 관련 사고재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누전입니다. 누전이 셀루자 전기전자예요. 정상 경로를 이탈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전기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누전이라는 게 머릿속에 개념화가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걸 상상을 하려면 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하고 전기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상수도 배관이 터졌어요. 배관이 터져서 지금 물이 누수가 되고 있죠. 누수입니다, 누수. 이 배관 안에는 수압이 걸려있는 물이 흐르고 있죠. 저 배관이 온전할 때는 밸브를 열고 닫고 물의 압력을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관이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을 잠그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압력 조절을 못해요. 그게 누수입니다. 통제불능 상태의 물이에요. 근데 누전은 뭐냐? 이 전선 안에 전압이 걸려있는 전기가 흐르고 있죠. 전선 피복이 까졌어요. 절연이 파괴가 된 겁니다. 충전부가 손상이 된 거예요. 배관 터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전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와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가 되는 게 그게 누전입니다. 저게 모든 전기재의 근본적 원인이 전 누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고가 납니다. 열차 탈선 사고가 납니다. 이런 열차 탈선 사고가 나면은 운동에너지 광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파괴가 일어나죠.
자, 전기가 누전되는 거하고 열차 탈선되는 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전압이 걸려있는 전기가 전선로에서 이탈이 돼서 누전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고가 납니다. 제가 질문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여기 혹시 전기 쪽에 일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기 쪽에 제가 강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 쪽에 일 보시는 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수준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낮춰가지고 여러분들 눈높이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열차 사고입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열차 사고의 CCTV 영상입니다. 저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열차 레일이 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열차가 전격 속도를 넘어버렸어요. 전격 속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링을 하면은 원심력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코너링 하면은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이게 원심력입니다. 근데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세야 이탈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자중에 의한 그 자중으로 타이어가 접지를 해서 이게 잡고 있는 힘이 더 세야 이탈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열차는 속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세져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일 관리 부실에다가 전격 속도를 못 지킨 거예요. 전기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전기사고는 누전이 된 겁니다. 누전이. 정상 경로를 벗어난 이탈된 전기가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가 저런 폭발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저 사고가 왜 났느냐. 저건 작업 절차를 안 지켜서 난 사고예요.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은 작업 절차서 있죠. 작업 프로세서. 그 작업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 작업 절차서를 처음에는 지켜요. 잘 모를 때는. 잘 모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이 생깁니다. 아, 이거 내가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내가 이 작업 절차서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생각대로 좀 효율적으로 하면 돼 하는 이런 생각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사 직급으로는 대리점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 직급이 가장 요주의 직급이에요. 사고에 대해서. 제가 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랬죠. 그게 제가 대리 때였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작업 절차서에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문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평상시에는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모를 때는 이걸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발전소 시운전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쫓기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왼쪽 문으로 들어갔다 오른쪽 문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앞에 장애물도 있고 동선도 길어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나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오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 내가 잘 아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지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똑같은 변전소입니다. 지금 사고가 난 변전소하고 같은 변전소예요. 22,900V 특고압을 변전을 하는 변전소입니다. 22,900V 특고압은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이 차단기가 전원을 온오프를 시킵니다. 그 뒤에 이 단록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 차단기는 뭐냐. 우리가 220V 집에 조명 하나를 끄고 켜도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접점에 안 보여서 그랬지. 깜깜한 데서 이렇게 스위치 조작을 하면 번쩍번쩍하고 불이 납니다. 근데 이 22,900V 특고압을 열고 닫으면 얼마나 큰 스파크가 나겠어요. 엄청나게 큰 아크가 납니다. 그 아크를 억제를 해서 없애주는 게 이 차단기의 기능이에요. V10이라고 하는데 베큐움 서키트 브레이커라고 그러는데 진공 차단기죠. 진공 회로 차단기죠. 여기 접점 부위에 공기를 빼가지고 아크가 안 생기도록, 아크가 억제되도록 해서 전기를 온오프, 안전하게 온오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차단기라 그럽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단록이는 뭐냐? 이건 글자 그대로 디스커넥트 스위치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열고 닫으면 닿으면 전기가 통하고 열리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저 두 개가 직렬로 붙어 있어요. 왜 직렬로 붙어 있느냐? 안전장치예요. 이 차단기는 전문가가 봐야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오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정전을 시키고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뒤에 단록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연 다음에 이걸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동작이 돼도 길이 끊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차단이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안전장치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분명히 지켜야 될 작업 절차가 있습니다. 전기를 차단을 할 때는 여기를 먼저 차단해서 여기가 전기가 죽은 상태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투입을 할 때는 여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먼저 투입을 하고 뒤에 여기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아크가 안 생겨요. 전기가 죽은 상태에서 조작이 되니까. 근데 좀 전에 그 사고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접점 부위에 아크가 생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는 강력한 부도체예요.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아크가 생기면 저건 플라즈마 이온 상태예요.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간에 아크가 생기면서 이 아크끼리 합선이 돼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 22,900V가 삼상 합선이 된 거예요. 작업 순서를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작업 절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주 이게 베테랑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작업을 하다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작업 절차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 작업 절차서를 맞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작업을 잠깐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 프로세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협의를 한 다음에 프로세서를 바꿔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설비를 보호하고 공기를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작업 절차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게 좀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2만 볼트 가공선로를 차단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하면서 아차 사고가 납니다. 아크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아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차 사고예요, 아차 사고. 저걸 개방을 할 때 저만큼 아크가 나면 안 됩니다. 저 부하 뒤에 저 전선로, 개방하라는 전선로 뒤에 전기를 쓰는 부하를 다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해서 저렇게 대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열면은 그냥 스파크가 번쩍하고 나고 끊어집니다. 근데 뒤에 부하 차단을 안 한 상태에서 연 거예요. 이 영상이 나중에 끝까지 보면은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저 아크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저 조작했던 사람들이 전부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크가 끊어지니까 살았다 이러면서 비명을 질러요. 왜 그러느냐. 이 아크끼리 서로 닿으면은 대형 사고예요. 아까 변전소 폭발했던 것처럼. 근데 다행히 이쪽을 지금 넓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휴먼 에러에 대비해서 공간을 넓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에 닿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끊어진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지켜보고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저 끝나면 막 괴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끊었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사진인데요. 아까 그건 22만 볼트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압이 아닙니다. 러시아 쪽에 22만 볼트를 쓰는데 그쪽에 작업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22,900볼트를 씁니다. 우리 이 시중에 시내에 있는 이 전주에 있는 이 전압이 22,900볼트 특구압 배전 전압입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제가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서 부득이 활선 작업을 했어요. 그 활선을 잘라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크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저게 정상이에요, 저게. 아주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전 기술도 그렇고, 한전 기술이나 한전 협력업체도 그렇고, 원자력 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잠깐 지금 원자력을 안 하면서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자력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가 빛을 발휘를 할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 부하를 다 차단을 하니까 이게 그냥 지지직하고 연결되잖아요. 저기가 아까처럼 뒤에 부하가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걸 연결을 하면 저기서 불어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기를 쓸 때는 이렇게 전기를 정상적으로 불도 켜고 열도 내고 전동기 모터도 돌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쓰죠. 근데 이렇게 누전이 되면은 정상 경로에서 흘러나온 이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로 흐르면 감전입니다. 그 누전된 전기가 흐르면서 스파크나 열을 내서 화재를 내면 그게 전기 화재 폭발이에요.
우리나라에 1년에 700건 정도의 감전재해가 일어납니다. 감전재해 일어나면 끔찍합니다. 감전재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1년에 평균 5만 건 정도의 화재가 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데 그 중에 20%가 전기 화재예요. 20%가 정기적인 원인에서 일어나는 화재예요. 근데 저 20% 안에 대형 화재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대형 화재 폭발이. 전기 화재가 그렇게 대형 화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변홀 화재,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뉴스가 되고 많은 피해가 났던 화재들 전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가 왜 그렇게 대형 화재가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휘지뢰면 배급불태, 전기에서 배급불태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뭐냐? 이걸 봤습니다.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 원인 하나가 누전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럼 모든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 3가지가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열차 탈선 사고를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막는 게 가장 상해 상책이죠.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전기사고는. 사고가 나면 일단 대형재해로 가버립니다. 전기사고는 사고가 안 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차가 레일에 탈선이 안 되게 막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레일 관리를 잘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하면 레일에서 이탈이 안 되도록 보호가 되겠죠. 전기가 뭐냐, 전기는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해 상책입니다. 전선 관리를 잘하고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해서 전기가 정상 경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저게 사고를 막는 거예요. 충전부를 보호해서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거, 저게 상해 상책입니다. 그런데 충전부 보호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부득이하게. 그럼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누전이 됐다는 거, 탈선이 됐다는 거죠, 열차가. 탈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전한 장소로 탈선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모순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운수설비 있죠. 비행기나 선박이나 열차. 여기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윤리교육 받았던 것처럼 그 교육이 뭐냐. 만약에 항공기가 운항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추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추락할지 선택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락해야 될 대로 추락을 합니다. 오른쪽에 여기 도심지가 있어요. 왼쪽에 여기 산벼랑이 있습니다. 산벼랑 쪽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심지로 떨어지면 2차 재해가 엄청난 피해가 나잖아요. 2차 재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게 뭐냐. 탈선이 생겼을 때 안전한 장소로 탈선한다는 거예요. 열차는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탈선해요.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전한 장소로 누전시키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로. 저게 무슨 의미냐. 누전된 전기가 감전도 일으킬 수 있고 화재 폭발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로 누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접지입니다. 접지. 보접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안전조치예요. 자, 두 번째. 열차가 탈선했어요. 탈선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차에 동력을 세워야 해요. 열차가 탈선해서 계속 엔진이 돌고 있으면 2차, 3차 피해가 나잖아요. 동력을 세우는 게 2차 조치입니다. 전기가 누전됐을 때 전기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열차, 탈선된 열차에 동력을 세우는 것처럼. 그게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 차단기. 자, 이게 모든 전기재해를 막을 수 있는 98% 막을 수 있는 그 3가지 근원적인 대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학습 목표입니다. 항상 이런 학습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가지고 저하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목표가 뭔지 새기는 차원에서 잠도 좀 깰 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충전부보. 목소리가 이 정도면 한 50분 정도 따라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충전부보. 보접지. 누전 차단기. 목소리가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저게 뭐냐? 우리가 모든 어떤 이 원리에 대해서 근원 원리를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 원리를 알아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갈 거예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누전, 전기가 샌다는 말이 뭐냐? 그럼 누전 차단기가 뭐냐? 그리고 접지라는 개념이 뭐냐? 충전부 보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 전달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오늘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정차장 잠깐 세워줘요. 아예 잘라.